자,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 요소 안에다가 자, 우리는 다시 js 17번째네요. 자, 배너 03인데 여기다 그냥 추가적인 내용 쓰겠습니다. 인디케이터라고 쓸게요. 자, 인디케이터로 조정하는 광고 배너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현재 페이지 내용을 기준으로 자, 파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클래스 파트 하나 영역 만들어 놓을게요. 자, 파트 안에다가 자, h2로 자, 인디케이터 처리 광고 배너 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보여야 되는 인디케이터 영역이 하나 필요할 테니까 클래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름 하나 하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광고 영역 뷰 뭐 에리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인디케이터 자리에다가 자, 실제 써야 되는 인디케이터 개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게끔 하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기본 개념부터 파악한 다음에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저는 UL 만들 거고요. 안에 LI를 만들 건데 광고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냥 간편하게 5개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5개. 그냥 쓰다 보면 한 4개, 5개 정도가 광고를 썼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개수? 이런 것 같아요. 온리 제 생각이지만. 자, 그래서 그 안에 각각 클릭해서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냐 아니면 불러올 거냐 정도 개념에서 버튼을 하시거나 A를 하시거나 고르시면 되는 건데 저는 A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좌우 버튼의 경우는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페이지를 넘어가는 환경만 쓴다면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잖아요. 그 엔터를 누르면 해당하는 위치로 찾아가야 되는 포커스가 돼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A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시 링크를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사실 이 자리에는 뭐 뷰, 뭐 셀렉트 뭐 이런 식으로 id 네이밍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죠. 왜냐면 우리가 인디케이터 써야 되는 각 영역들을 id로 해주면 찾아가기 편하거든요. 물론 클래스로 만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팬으로 자 블라인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자체로 처리를 해서 자, 광고 내용 요약으로 쓰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1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줄게요. 글자 안 보이게 처리할 거니까 UL이든 아니면 인디케이터든 둘 중에 한 군데다가 숨겨주시면 되겠죠. 전 여기다가 어차피 LI를 가로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리어 픽스를 처리할 거고요. 그러면서 블라인드 랩이라고 써가지고 스팬 자체를 숨기는 기능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광고 영역에서 각각 파트별로 H3로 제목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LI로 쓰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 안에다가는 저는 여기 위에 써있는 view select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 줄 거고, 그거를 총 5개를 만들 거니까. 자, 그리고 각각의 안에는 뭐 제목과 내용과 링크와 뭐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하겠죠. 자, 이미 우리는 한번 써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기준으로 여기다가 광고 내용,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어필만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 보시면 해당하는 내용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오타 있다고 해서 블라인드로 수정했고요. 자, 대부분 다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CSS를 써봐야겠죠? 대공 CSS로 들어가서 자, 내용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다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그래도 랩은 써주겠습니다. 자, id 랩에다가 가로가 한 80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높이 값은 오토. 가로만 800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뭐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가로값 뭐 예를 들어 100% 정도 걸고 최소값을 1280으로 주세요 했던 게 min, width 해가지고 여기다가 1280 주시라는 얘기였던 거고, 최대값 너무 늘어나면 힘들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max, width 써가지고 1920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늘어나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늘어나다가 멈춘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진 오토 주시면 가운데 오겠죠. 자,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이용해서 자, 은은하게 되게 연한 그냥 확인만 할 거니까 써주시면 되고, 높이값 오토 썼을 때 내용이 없으면 안 보이겠지만 내용을 쓴 게 있기 때문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확인 먼저 할게요. 자, 버튼 눌러서 확인하시면 자, 페이지로 들어가야겠죠? 어디 갔니? 네, 이렇게 형태가 나옵니다. 끝까지 다 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건 최대값을 1920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지, 뭐 나는 최대값이 1920 싫어요 1600 정도 할 거예요 가로 맥스 위드를 조정만 하시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점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맥스 위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꽉 차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H5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건들지 않고 그냥 클래스 파트만 바로 쓰겠습니다. 자, 위아래 살짝 그래도 공간이 필요하다면 적당하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마진, 탑 살짝 띄워놓고 가로값 마찬가지 100% 쓰기는 할 건데 맥스 위드 최대값을 저는 여기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높이값을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 아이를 500픽셀 정도로 맞춘다 가능하고요. 패딩 버텀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어 주시면 자, 마진탑을 내려야 되네요. 자, 이렇게 써주신다면 제약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겠죠. 자, 마진 오토가 없군요. 그러면 저는 마진 오토. 그럼 가로값이 늘어나다가도 최대값에서 멈추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기본은 100%이기 때문에 일정량 줄어들면 꽉 차게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자, 혹시라도 이런 개념들을 아직 익숙이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2 필요하다면 추가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폰트 사이즈를 만들어 주고요. 마진 버텀을 만들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까지 넣어주면 텍스트가 가운데에 배치가 돼서 만들어지겠죠. 위아래 너무 붙었어요. H2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그냥 사이즈를 안 줬거든요. 패딩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가로 자체가 알아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뭐 박스 사이징 이런 거 안 써도 자동으로 추가적인 작업들이 가능하다. 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가급적 주지 마세요, 아니고 주셔야 돼요 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변경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인디케이터. 자, 당장은 보이지 않게 숨겨줄 거고요. 당장 우리가 봐야 될 라인은 뷰 에이리어이기 때문에 뷰 에이리어만, 자, 저는 가로값 80% 정도 할게요. 높이 값에 대해서는 100% 꽉 찍어도 되고요.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마진 오토 해서 좌우 가운데 주고요. 거기에 보더 1픽셀 솔리드 헤드를 주겠습니다. 자, 계속 REM 쓰고 있기 때문에 REM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해당하는 사이즈에 의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박스 사이징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도 튀어나가는 이유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 고민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얘를 높이값 자체를 바꿔주시고 아예 클래스 파트라고 써있는 얘를 오토로 바꿔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클래스 파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동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서 감싸지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맨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가시는 것보다는 큰 틀을 세팅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잠깐 건너뛰고 아래쪽에 인디케이터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화면상의 안쪽에 넣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 넣는 경우도 있죠. 또는 가운데 넣기도 하고요. 자, 어디에 넣든 사실 큰 상관없고 디자인과 내용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도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부러 위에 패딩 버텀을 넣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부의 안쪽에다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디케이터 이번엔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스플레이 논을 일단 걸었었죠. 자, 하지만 이번엔 내용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할게요. 안에 내용은 잠깐 보류입니다. 자, 인디케이터 자리를 먼저 썼기 때문에 이거는 우회할 수 없이 포지션을 걸어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양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가급적이면 여기다가 각 영역, 자, 뭐 광고 배너 영역 큰 틀 세팅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능을 쓰시든 클래스 파트 해가지고 이름을 쓰시든 써주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주석을 달아서
언급을 다 해주십시오. 그래야 점점 양이 많아졌을 때 덜 헷갈리시겠죠. 자, 주석을 잘 다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내용 쓰시고 이 자리에 포지션을 썼습니다. 포지션 누구 기준으로? 당연히 감싸고 있는 이 i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겠죠. 자, 요 자체 그냥 통으로 짜기로 했으니까, 그럼 저는 클래스 파트 자체에다가 relative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 더 박스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처리했네요. 자, 그럼 relative를 기준으로 넣어 놨고요. 다시 내려와서 인디케이터에다가는 저는 오른쪽 하단으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right에 0, 버텀에 1 REM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좌우 가운데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left 0를 쓴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진 오토 쓰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자, 어떻게 하시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권장하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써서 가로값 일단은 100% 들어가도록 하고요. 높이값 2 알림 정도 하죠.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깔 다르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디케이터에 의해서 내용들이 만들어지겠죠. 아래쪽에. 자, 길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 내부에 들어가는 UL, 자, 사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UL에다가는 일단은 가로값 오토로 주도록 하고요. 높이 값은 부모만큼 꽉 차게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저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안에 들어가 있는 li를 플롯 레프트를 걸 거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가로값, 높이값, 그죠? 백그라운드 컬러 임시로 써주면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 들어가겠죠. 위에를 처리를 해놨으니까 큰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왼쪽으로 쏠려요. 당연히 왼쪽으로 쏠리는 거고요. 여기에 공간을 좀 더 되니까 마진 라이트 써가지고 줬다. 이거는 큰 상관이 잘못 썼네. 자, 없죠. 라스트 차일드 마진 라이트 없애면 되니까. 기니까 지웠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왼쪽 끝에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UL 사이즈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사실 UL 사이즈 줄이면 돼요. UL 사이즈를 줄이면 되기는 하지만 약간의 이런 팁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쓰시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따다다닥 하고 배치를 합니다. 네. 따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UL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딱 주면 얘네들은 가운데로 배치가 됩니다. 굉장히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죠. 그럼 얘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 블럭이라 주고 감싼 인디케이터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 주면 얘는 필요 없겠죠. 똑같이 가운데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임의로 하나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시면 딱 보이시나요? UL 감상 크기만큼만 UL이 사이즈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UL에다가 패딩을 주거나 뭘 하거나 해버리면 조금 더 공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차피 여기 밑에 사이즈가 있으니까 높이값 이거 오토 줘도 상관없는 거고요. 패딩 0.3rem 같은 거 주면 좀 더 커지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는 결국엔 높이값을 오토로 주고 작성을 하시면 안에 있는 요소들에 의해서 점점점 사이즈를 커지게 추가 작업들도 가능하더라. 네. 자, 가운데 배치할 수 있는 여러가지 팁들 중에서 인라인 블럭을 무조건 쓰지 마라, 무조건 별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거 말고 가운데 저렇게 사이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몇 개가 더 있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놓고 보자면 거의 JS로 처리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내용 보셨고요. UL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더 레디우스를 통해서 100% 쓰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값을 만들어 주십시오. 뭐 EREM 있으니까 EREM 그대로 쓰셔도 되고, 뭐 2.5rem 쓰셔도 되고, 넉넉하게 3rem 쓰셔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쓰면 타원처럼 찌그러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동그랗게 해준 거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LI에다 줘야죠. LI 사실은 아닙니다. LI 아니고요. 누구를 LI 내부에 있는 A 요소에다가 블럭 처리할 거고요. 가로 세로 사이즈 줄 거예요. 왜 1100%지?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더 레디우스가 동일한 사이즈니까 들어가야죠. 자,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대부분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주변을 좀 더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포커스가 어디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도 인지하게끔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선택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조금 정리 좀 하고요. 자, 선택된 것만 처리하기 위해서 LI는 전 플롯 안 썼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LI에다가 A에다 해도 되겠지만 그럼 컨트롤하기 조금 저는 불편해서 act라는 클래스 네임을 넣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LI 자체를 조금 더 키울 겁니다. 원래가 2REM이었잖아요. 저는 3REM으로 바꿀래요. 그럼 늘어나면서 사이즈가 변경이 되겠죠? 또 act가 들어가면 A에다가 색깔도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act의 자식인 A에다가, 어차피 위에서 자식 안 했으니까 빼도 되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 쓸 수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컬러, 네, 유명한 컬러를 하나 써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또 여기에 뭐 포커스 잡힌 거랑 마우스 올린 것까지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올린 부분과 그 다음에 포커스 처리된 부분은 이제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act가 아니죠. act가 아니라 li 자체. 자, 이거는 저는 그냥 A에다가 포커스 잡힌 건 보더, 이픽셀, 솔리드 해가지고 뭐 하죠? 색깔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저 해주고요. 박스 사이즈 없는 것 같으니까 혹시 모르니 볼게요. 자, 원래는 다 있을 거예요. 자, 마우스 올린 경우에는 박스, 뭐 섀도우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선택된 아이와 그 다음에 마우스 올린 아이와 포커스 처리된 아이를 각각 따로따로 기능 자체가 아예 다르게 보이게끔 만들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탭 하면 여기 겉에 거 빼고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올리면 밑에 그림자 들어가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뭐 더 이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아까 저렇게 테두리 사각형 되는 거 보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웃라인 지우시면 돼요. 아웃라인 0 이렇게 하시면 안 보이게 됩니다. 포커스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조금 해드렸고, 클래스 액트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선택되어 있을 테니까 li 인디케이터의 첫 번째 li 자리에다가 우리는 클래스를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JS에서 굳이 넣으실 필요 없이 HTML을 넣은 다음에 차후에 바뀌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가 선택됩니다. 아이고, 늘어나는 게 그냥 되게 보기 싫게 늘어나는군요. 자, 지금 알았습니다. 그럼 레디우스 값을 A의 보더 레디우스를 100%로 하지 않고 위에 써있던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이 REM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과는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배경에 들어가는 아이의 뭐 형태는 조금 눈에 잘 안 띌 거예요. 사실 명도 대비로 따지면 빨간색하고 이 뒤에 있는 색깔이 크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뭘로 할지 모르겠어서 색깔을 그냥 임의로 바꿨습니다. 좀 낫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뷰 에이리어 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올려드리겠는데 아직 안 올렸습니다. 자, 빠름 얘기하시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작성했어요. 자, 녹화가 일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앞전에도 했던 내용하고 사실은 같고요. 그냥 선택자가 아이디가 있어서 그 아이디에 대해 직접 언급을 했어요. NTHC보다는 이게 낫죠. NTH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요.